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 지지를 잡으려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밀양 화재 참사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 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은 적폐 이야기를 하면 다들 무서워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제 좀 우습습니다. 그러면 안보불감증은 뭐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보불감증은 그것도 적폐 아닙니까? DJ 노무현 정권 이렇게 내내 이 정권까지 내려온 안보불감증, 그 적폐는 얼마만큼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냐. 안전불감증은 불과 몇십 명의 국민이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안보불감증은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불감증은 건물 주인이나 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지만은 안보불감증은 국민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정권이,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칼럼을 썼는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문재인 정권 8개월을 겪어보니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냐? 북한과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미국이 이 땅을 떠난다는 거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보 문제에서, 동맹 문제에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이 정권이 지나친 친중, 친북, 4대 외교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끝없이 적폐 청산으로 깜빵에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적폐에 의한 행동들이 끝없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홍진호가 사라졌는데 한국에는 북한에서 돌려보낼 때까지 일주일 동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는데 그 병사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동안 1시간 동안 우리 땅에서 넘어졌는데 뻘뻘 기어서 구출해 왔고 그 병사를 뭐 북한에서 사고쳤니 어쩌는지 하면서 지금 공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항에 지진 좀 났다고 포항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곧바로 제천에 참사가 났고 그 직전에는 영흥도에서 낚싯배 사고가 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밀양에서 또 참사가 났습니다. 자, 자신들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운운하면서도요. 사고가 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이 정권이 펼치는 정책요.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에 대해서 13만 원씩 지원해준다 해서 신청하라니 신청하지 않아. 정부 공무원들이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끌어들이려고 생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가 되니 많이 하고 있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지방노동청장 등 노동부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당장 신청서 들고 거리로 나가서 다 제쳐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리라고 했답니다. 이게 이제 군대도 아니고 참 웃깁니다. 그게 뭐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영세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그러죠. 그걸 너무나 저조해서 장관이 화를 내면서 다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했던 고용부의 한 간부는 매일 챙길 테니 설 연휴까지 자기 소관 기업의 신청서를 받아오라.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신문 보급소에서 나와가지고 자전거도 드리고 뭡니까? 한 1년 공짜로 해드리고 뭐도 드릴 거니
제발 신문 좀 봐주세요 하듯이 공무원이 길거리로 나가서 자영업자들 영세기업 만나서 이거 제발 신청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이야기하면요. 세상의 경제는 한마디로 대중의 심리를 거슬러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한마디로 핵심 홍보 사업으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0.7% 지금까지도 난리를 떨었는데 0.7%라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 아는 사람들한테 식당 주인들한테 이거 신청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는데 장관이 언제 찾아서 이거 이야기할지 몰라서 자불안석이다. 그리고 지금 노동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부처 전체에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쌍팔년 80년대도 아니고 건수 올리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정권이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를 전부 급여해 줄 것처럼 하는데 지금도 툭 하면 MRI, CT로 한국이 트럼프보다 고가 금진을 더 받는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 72세의 트럼프가 CT 초음파를 검사를 5건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금진대 10에서 12건 한다는 겁니다. 딱히 아픈 것도 없는데 과잉 검사를 하는데요. 의료계는 비싼 장비로 정기 검진하는 것이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에서 보면 놀라 굳이 필요 없는 진료에 돈 낭비한다는데 이제 비급여가 전면급여가 되면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면서 국민의 세금이 새어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정권의 보여주기식 파퓰리즘 정책들은 사방 곳곳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상당수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 문제인데요. 이 정권이 북한에 아부를 하면서 비 맞추면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남북 대화를 지켜달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꼴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무서운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김대중 칼럼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권은 무슨 목적 때문에 저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이 목적이라면, 연방제 통일이 목적이라면 군사적 배치를 해소해야 되는데 군사 문제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성된 국가의 모양이 북한과는 무엇이고 경제적으로는 무엇이고 사회복지적으로는 무엇이고 이런 그 모양새를 국민 앞에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런 모양새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옳은가 틀린가 논쟁이라도 하고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끌고 가는 모습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극단적인 보수 세력, 길거리에 나선 태극기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정권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고문은 상당히 우파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정권은 안보 이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는 거의 파탄을 내고 이 정권의 5년 임기 내에 중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처럼 강한 동맹을 맺고 미국과는 그야말로 동맹을 이혼하는 단계로 가는 것을 이 정권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미국도 만족시키고 북한도 만족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지않아 이 정권이 이제 양다리 걸치다가 다리가 찢어지게 생겨서 한쪽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군 철수를 감수하면서 북한에 붙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김대중 고문은 이야기합니다. 문 정권의 선택이 핵을 가진 북한이라면 미국도 한국에 대한 방향을 틀고 한미 동맹에 연연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동맹을 파기할 거다.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한국의 방향에 대해서 통일의 방향, 북한에 대한 방향, 미국에 대한 방향, 중국에 대한 방향, 적폐청산에 대한 방향,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경제, 사회, 복지, 문화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짜놓은 한 A4 용지 한 10장쯤 되는 플랜이 있다고 보고 그 플랜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귀와 눈을 막고 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41%로 당선돼서 우리 임기하에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니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평화협정을 가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을 적당히 속여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언론이 보도하는 관심사는 대통령이 딸의 당적입니다. 대통령 딸이 정의당을 하든 무슨 더불어민주당을 하든 그것이 무슨 하루 종일 언론들이 화제 삼아 보도할 문제인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딸이 어느 당에 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겁니까? 관심도 없는데요. 그는 그야말로 뉴스로서 보도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권은요, 자신들이 절대적 도덕성과 양심 세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저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오소리 헵번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지금 이 타임스 스퀘어 뉴욕의 그 광장에 전광판에 광고 내는 부분에서 횡령 의혹이 있다고 했죠. 뭐 거기 연관됐다라는 뭐 홈쇼핑 등을 운영하는 한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해봐라 하세요. 얼마든지 해봐라. 진실의 입을 막으면서 법적 대응으로 협박을 합니까? 정권이 뒤에 있으니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아 무서워라 싶어서 말을 못할 거라고 봅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정도도 말을 못하는 나라 같으면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한 나라지요. 민주주의에서 비판에 이 정도도 용납이 못 된다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 문꿀 오소리하고 즉 오소리 헵번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그것이 제가 어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래서 광고 내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았고 짜고 하는 거 다 수준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그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이 광고를 내고 무슨 지하철에 뉴욕의 전광판에 광고를 내고 하는 걸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래 말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진짜 작은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문제가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 정권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죠. 이니구스라고 문 대통령 관련한 상품들을 파는 거기 보면 뭐 문파니 뭐 문 대통령 그림이니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컵이니 다이어리니 노트니 파는 그쪽에서 청와대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팔아도 되느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청와대 답이 없어서 팔아도 되는 거라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런 걸 물었을 때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걸 하라고 하고 우리가 다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일 광고나
이니구스라고 부르는 상품 판매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청와대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댔는데 횡령 의혹이 터진 다음에 그 광고를 주도한 여자와 청와대 직원이 통화했다. 이 정도인데 실제 내용은요. 토요일 밤 청와대 출입기자단 단체 카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김모 행정관이 이날 밤 10시 1분쯤에 청와대 이렇게 기자들과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등이 같이 쓰는 연락망이 이 카톡방이 있겠죠. 타임스퀘어 광고비를 모금한 분이랑 다시 통화했다. 모금은 문제 없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행정관의 상관인 비서관한테 보고하는 내용인데 실수로 기자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그것이 기자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와대 행정관이 수시로 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 문꿀 오소리들과 통화하고 관리한다는 의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려해서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광고비 횡령 논란은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정관이 모금 과정을 알아본 이유는 대선 캠프 출신인 행정관의 개인적 관심사 때문에 그랬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개인적 관심사였다면 왜 굳이 토요일날 밤 10시에 직속 상사인 비서관한테 보고했을까요? 토요일 밤 10시라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보고하라 지시하라고 할 정도의 시간이 아니지요.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내버려 둬야 되는데 급한 일이 터졌을 때 보고하고 지시하는 게 토요일 밤 10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요. 문 정권이 한마디로 너무나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얻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에도 문꿀 오소리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들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잘한다 하니 우상화에 가까운 짓거리들을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사고까지 치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정권요. 앞으로도 수많은 참사가 날 겁니다. 그런 참사마다 뛰어가서 또 사과할 겁니까?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은 적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안전불감증은 사고가 나도 갈 때마다 한번 우는 척하고 미안하다 하고 하면 무마될지 몰라도 안보불감증은 사고가 한번 터지면 수습이 불가능하게 갈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꼬여버린 데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니까 사고가 났다. 우리가 하면 안 났다라고 마음대로 퍼부었던 그 능력과 도덕의 우위가 결코 당신들이 집권해도 전혀 나아질 것은 개뿔도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는 한 방에 크게 났지만은 이제는 이 정권은 소규모, 중규모로 자주 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자, 문 정권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대로 한마디로 박 정권을 뒤집고 집권했습니다. 그러면 박 정권이 못하던 부분을 더 잘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집권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실험 결과 잘못되면 대통령은 쫓겨나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깜빵 가거나 하면 될 일이지만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잡고 나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이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대보다 더 못한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 이런 것만 딱 보더라도요, 이 정권은 어지럽힐 수는 있고 돈 쓰는 데는 천재지만은, 다보스 포럼 가서 몇 억씩 쓰고 오는 천재지만은, 한마디로 수습하고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전혀 관심도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한마디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